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 말씀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조용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감안해도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자, 지금 대중의 관심도 좀 부동산에서 많이 멀어지는 게 여름, 가을 대비해서 좀 느껴져요. 확실히 언론들의 부동산 관련 보도도 줄어들었죠. 그게 서울의 시장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서울의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시장의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시장은 좀 안정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거래량이죠. 자, 모든 아파트 단지는 매년 일정 수준의 매물이 나옵니다. 자, 그 매물이 소화되지 않으면요, 매물 간 경쟁으로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럼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15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 한도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2억 원이 적용됐죠. 더 고가 아파트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안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적용받는 아파트 가격대가 보이죠. 이번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지 15억이 아파트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일단 규제 영향이 거의 없는 겁니다. 기존 대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시장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 비율이 40%로 줄어들긴 하지만 생애 최초 대출자는 최대 6억까지 여전히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실소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가 11월 6일 날 멤버십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13억에서 15억 아파트 가격 변화 체크해 볼게요. 당시 답심리 파크자이 14억 5천을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15억 5천만 원입니다. 한 40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1억 정도 올랐어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실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폴 해볼까요? 저희가 13억 5천에 추천드렸습니다. 이게 2021년 전고점 수준이었어요. 현재 호가는 15억부터인데 이것도 지금 급매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 전체적으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1억 이상 올라간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 언론에선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집값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거래가 적어서 그렇죠. 실제 실거래가는 다르게 찍히고 있어요. 자, 미사 강변 푸르지오도 보겠습니다. 서울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13억에 추천드렸던 이 아파트 현재 14억부터 호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15억 초과 핵심지 지역 살펴볼게요. 자, 지금 10억에서 15억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거, 이거 처분한 사람이 어디로 간다? 15억 초과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는데, 지금 10억 초과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과열 지역이었던 한강벨트 주변의 수요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을 보여집니다. 자, 11월 25일 날 저희가 멤버십에서 추천드렸던 단지들 3주간 변화 볼게요. 자, 프라이어 팰리스 보겠습니다. 저희가 34평 16억 9천을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17억 3천부터 시작이고요. 까치 롯데 성경 아파트 27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억 2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3주 만에 16억 5천부터 호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15억 초과 핵심 지역 아파트 중에서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20억 이상 아파트에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0일 넘게 쥐주군도 조용했던 분당, 잠실, 강동 등 동남권 핵심지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렴한 금매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급감기에도 예상보다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고 해요. 한 5천에서 7천 정도 빠진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 거래가 되고 그 다음 호가로 점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각 지역이 비슷한데 보통 소형면적부터 거래가 되게 비싸게 되고 시차를 두고 중형면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지금 소형이 초강세예요. 비싼 거 알면서도 왜 사는 걸까요? 자, 집을 팔고 가격이 더 빠지길 기다렸는데
금매가 먼저 빠진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매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한두 개 매물 빠지면 호가가 바로 뛰는 게 보여서 그나마 남아있는 저렴한 매물을 빨리 잡는 전략을 매수자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호 부동산 대책은 수요도 줄이는 정책이었죠. 갭투자 시장 유입을 차단시켰고 갈아타는 수요도 대출 제한으로 좀 억제시킨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매도자들이 이기고 있어요. 반면 수요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11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11,663건이에요. 자, 10월달 14,000건 대비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과연 급감한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지역의 12개 시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면서 실거래 등록이 굉장히 늦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인천 지역은 오히려 9월, 10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억 이하 아파트도 사람들이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래서 10억 이하 아파트 찾는 분들, 특히 소형 면적 찾는 분들 매물이 부족해서 저층을 이제 매수 문의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부동산 뉴스에 안 나오죠. 개인적으로 고가 아파트 매수 대기자들이 계속 늘어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많이 권장했었거든요. 그때는 아파트도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에 등록을 했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8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들어가는 시기가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과 2026년에 대거 말소가 되는데 뭐 비싼 아파트 갖고 있던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년간 똘똘한 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처분하고 야 비싼 1주택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게다가 일시적 2주택자의 선택지가 축소됐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2023년 1월에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늘렸습니다. 이제 만기가 다가와요. 자, 그럼 한 채 중 한 채를 처분해야 되는데 두 채 중 한 채를 팔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 별로 없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갭 투자 안 되죠. 취득세 중과 때문에 주택수 늘리는 거 부담되죠. 또한 대출받고 하나 살려고 해도 대출 시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의무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채를 팔고 현금을 주긴 싫으니까 어떤 선택을 한다? 전부 매도 후 1주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의 상담도 굉장히 많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비싸질수록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영향이에요. 그래서 갈아타는 매물도 사라지고 새끼 매물도 없어지다 보니까 매물 간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어쩌다 나오는 매물이 계속 호가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형 면적은 시가 많은 수준이에요. 현재 많은 단지에서 생기는 일, 한 놈만 걸려라 식의 호가입니다. 실제 이 호가에 걸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자, 이 한 건의 거래로 지역 전체 시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랬거든요. 거래량이 뚝 떨어졌지만 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 지금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는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62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차단이 됐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때는 갭 투자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시기가 아닌데 왜 이런 규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다 보니까 뭐 해외에 발령이 나거나 지방 발령이 되거나 또는 뭐 부모님 근처로 잠깐 육아를 위해 이사를 하거나 그럴 때 본인 주택을 전세로 놓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보니까 공실로 두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세를 내놓을 사람이 줄고 있다. 그래서 매물 감소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전세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1년 중 매물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자, 강남 4구에 지금 아파트 입주 다 진행되고 있고요. 동대문구 광명시 같은 경우는요, 입주 폭탄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겨울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 폭탄은 3개월짜리 이슈지 않습니까? 그럼 봄부터 서서히 전세와 매매 매물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겁니다. 시장은 이때부터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정부도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계속 국토부 관계자들이 이 11호 부동산 대책은 임시 조치다임을 강조하고 있죠. 아마 이게 전세 매매 시장 전부 다 불안해지는 상황이 오면 무엇인가 또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8분을 모시고 내 집 마련, 투자, 청약, 자산 레밸런싱의 모든 것을 답변드립니다. 신청 후 7일간 자유롭게 상담 가능하고요. 어려운 의사결정에 제가 같이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이 마감되면 댓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